네, 반갑습니다. 총총부동산입니다. 반등에 성공한 대구 부동산의 움직임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주택 보유자들은요,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호가를 좀 더 올리거나 또는 내놓았던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고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자 비용으로 인해서 지금 주택 매수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습은 금리하고 거래량을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거고, 현재 대구 부동산의 거래량은요, 서브프라임 이후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그 이유가 금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저는 반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하는. 이번에 버블 붕괴 차트를 토대로요, 자, 대구 부동산 가격을 2020년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현재 대구 부동산의 모습은 어딜까요? 저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자, 다만 저는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지 이거를 뭐 상승을 한다, 급등을 한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버머 4동 정도의 이제 특별한 학군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냥 평평한 가격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주택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급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반등이라고 보냐 하면요, 그게 금리 때문인데요. 현재 이자 비용은요, 2021년 고점일 때보다 지금 가격이 한 30-40% 떨어졌지만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란 게 참 이상한 게, 부동산이 반등하니까 괜찮은 입지에 있는 마이너스표 5천만 원, 1억 원 매물들을 싹 걷어들여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저는 좀 매도자와 매수자들 간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요.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죠. 주택 보유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2년 더 보유해서 양도소득세 면제받고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자 비용이나 그 외 기타 부대 비용보다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게 되면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굳이 지금 바로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실거주자들에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주택을 매수할 실거주자가 실제 많이 없는 거죠. 왜? 금리가 높으니까.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대 7% 넘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신축 아파트 84 타입의 보편적인 지금 분양가가 한 5억 원 내외인데, 현금을 2억 원 들고 있는 사람도 좀 부족할 뿐더러 3억 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은 한 1년에 이자 비용이 한 2,1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대략 한 달에 한 150만 원 이상 이자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이자 비용을 지불할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전세 3억 원 있는데 월세 150만 원 내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요, 전세도 거기에 일정 부분 또 전세 대출을 받았을 거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없기 때문에 월세 150만 원을 지불하면서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 시장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금리가 하락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내년에 금리가 하락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하락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겠지만요. 반대로 금리가 하락이 되면 주택 보유자들은요, 다시 주택 가격을 더 올리겠죠. 왜? 보유 비용이 줄어드니까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 그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택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져서 이자 비용이 저렴해진 만큼 주택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또 주택 매도자들은 주택을 팔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금리 하락이 없거나 금리가 인상되어 버리게 되면요, 주택 보유자들 중에서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급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주택 보유자들은요, 또 반대로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나 월세를 내놓게 되죠. 자, 대구에서 한 5억 원대 아파트 정도면요, 전세 가격으로 한 2억 5천만 원 정도에서 전세 가격이 한 50%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본인들의 자금을 넣거나 뭐 대출을 받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인들은 이자 비용이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가 인하되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데, 임대차 3법이 있었죠. 대구의 신축 84 타입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 2억 원대 정도면은 전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5%밖에 전세 가격을 못 올려요. 그럼 2억 원에 5%면 한 1,000만 원 정도 올리게 되는 거죠. 전세 가격의 상승률이 빠르게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가 인하되거나 전세 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세입자들 입장에서는요, 현재 신축 84 타입 기준으로 2억 원대 매물도 많을 뿐더러 대구에서는 또 미분양도 많고 전세 분양도 많죠.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선택지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해서 전세 가격을 5%밖에 못 올리니까 전세 가격도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 대구 부동산이 현재 시장에서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기보다는 좀 플랫한 그런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이게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몇 년 동안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좀 내리자면요, 주택 보유자들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가격을 올리거나 좀 물건을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반대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로 인해서 실제 주택을 매수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는 조금씩 오르지만은 거래량은 여전히 서브프라임 이후에 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노릴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 분양권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대구 시장에서 괜찮은 입지에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들이 좀 빨리 소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